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오후 5시 5분. 예, 장 끝났습니다. 0.89% 하락해서 346.15. 월봉 어제 상단선 찍고 밀렸어요. 예, 어제 여기 찍고 밀렸죠. 이제 밀렸기 때문에 또 할 게 없어요. 예? 다시 허공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상단선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매수자도 매도자도 할 게 없고, 자, 주봉은 사실 상단선이 강한 건 아니죠. 예, 주봉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월봉 때문에 밀린 거고, 하단선은 여기 있으니까, 하단선이 대략 한 345.12니까, 예, 45.12 밑으로 내려가는 건 또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상단선으로 누르고 주봉은 하단선으로 받치고, 예, 봉이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345 밑으로 내려간 건 또 방어를 했어요. 자, 주봉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방어하고 월봉은 위로 올라가는 걸 방어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양쪽 다 방어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열려요. 위가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예?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등가로 시작한다.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등가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올라갈 의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내릴 거면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네, 내릴 거면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일봉은 누르는 힘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누르는 힘은 사라졌다. 예, 다 똑같습니다. 자, 분기봉, 월봉 어제 347.37. 예, 어제 그 위로 올라갔죠. 예, 그 위로 올라가자마자 누른 거예요. 0.9%. 344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월봉은 다시 자유로운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주봉도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예, 위치가 341.87. 그러면 341.87에서는 한 2%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주봉도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자유로운 위치예요. 자, 341.87. 거기까지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뭐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횡보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는 열렸고, 아래는 일단은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등가로 시작하면 충분히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 먼저 봐야죠. 레버리지. 네, 분기봉, 월봉 목표가 16,677원. 이게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16,677원 위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냥 보유하는 거지 매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매수하고 싶으면 여기 하단선 아래에서 해야 되니까 16,221원 요 밑에서만 매수가 된다는 거죠. 16,221원 오늘 안 찍은 것 같죠? 문제는 이제 이 거래일이 미국은 이 거래일 동안 우리는 장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내일 한글날이라 휴일이라 이 거래일 동안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거래일 동안 움직이면 그걸 반영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갭상승이든 갭하락이든 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분석을 해도 갭의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자, 분기봉 어제 2210원? 예. 거기 찍고 반등했죠?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2210원 말고는 없다. 오늘 찍었나? 오늘도 안 찍었잖아요. 예. 자, 아래가 열려 있고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상방이 유리해요. 네? 차트는 상방이 유리하다고. 지금 그려놓은 꼴만 보면 상방에 유리해요. 근데 그건 갭이 없다는 전제하에죠. 네? 그러니까 개파락이 오지 않는다면 상방에 유리한 모양새라고요. 근데 개파락이 오면, 예? 개파락이 오면 다른 거죠. 갭상승이 와야 상방에 유리해지는 거죠. 보합이나 갭상승이 오면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개파락이 오면, 예, 달라지겠죠. 왜냐? 개파락이 온다라는 건 주봉을 죽이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예? 갭 하락이 온다라는 건 주봉을 죽이겠다라는 의도고, 갭 하락이 온다라는 건 주봉의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목요일에 갭 하락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쳐요. 그럼 금요일날 반등 못하면 주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거래일 중에 50%를 썼어요. 이거래일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지금 위치가 애매하니까. 네? 지금 위치에서 보면 얼마든지 주봉을 하락시킬 수도 있지만 상승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요일에 크게 상승하든 크게 하락하든 한쪽으로 크게 움직이면 금요일날 그거를 다 원래로 복구시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갭이 무서운 거예요. 예? 갭 하락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금요일날 회복해도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거고, 목요일날 갭 상승을 했는데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 금요일에 다시 그걸 음봉으로 돌려 세우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쨌든 목요일에 갭이 주봉의 방향, 예, 주봉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적된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고 팔고 하는 돈이 있고, 계속 누적시켜서 쌓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돈의 흐름을 보다 보면 누적된 자금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된 돈의 흐름도 가끔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947억을 개인이 매수해서 이번 달 누적은 1조 6천억이 됐습니다. 1조 6천억. 자, 잘 보세요. 어제 1.64% 상승하면서 개인이 매도한 돈이 1,400억대예요. 1,400억대. 그죠? 근데 지금 6,900억을 샀잖아요. 그럼 1,400억을 빼면 5,500억을 산 거죠. 이틀간 5,500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1조에서 1조 6천억이 된 거죠. 자, 개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 매수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1조 6천억이죠? 올해 시작해서 이제 6조 4천억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7조 원대였는데 이제 6조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자, 12월 말까지 6.4조를 마저 매수할 거냐, 아니면 12조 원을 매도해가지고 18조로 다시 돌아갈 거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돈이 6.4조인데 매도해야 되는 돈은 12조예요. 그럼 2배잖아요. 그럼 확률상 6.4조를 정리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금은 아래쪽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동으로 인해서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계속 반복을 하겠죠. 응? 그 인정해야 되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돈은 계속 아래쪽으로 쌓고 있다고요. 예? 돈은 계속 아래쪽으로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7월 11일 기준으로 개인이 현물 매도 18조, 외국인이 현물 매수 26조. 지금은 10.6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6.4조니까 거의 12조 원 정도를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수했다고. 12조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그게 다 삼성전자야. 예? 보시면 7월 11일부터 개인이 산 거 13조 2천억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누적으로 잡히는 개인의 현물 매수는 전액 삼성전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지수를 끌고 오면서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미친듯이 매수하고 나머지 뭐 종목들 다 내다 팔면서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7월 11일 이후로는 반도체를 팔고 있죠. 나머지 종목은 사요. 나머지 종목은 사고 있다고. 예. 포스코 홀딩스도 사고 있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돈을 뺐으니까 어디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오르는 주식은 있는 반면에, 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개인이 사들인 돈만 16조 원 돼요. 16조 원.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다. 네? 지금 빠져나가는 현물,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현물, 그 다음에 개인한테 매수 들어오는 현물은 다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 우리는 다음 거래일이 목요일이니까. 이게 이제 누적으로 보면, 개인은 여기가 354가 최대 손실이고요. 외국인은 여기 347.5? 네, 347. 여기가 최소 손실이에요. 최소 손실. 네? 최대 손실은 35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투는 여기 350일 아래로 위로 손실 나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어쨌든 목요일에는 350일 이상은 안 갈 것 같다. 350 이상은 안 갈 것 같아요. 예. 가더라도 땡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대략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6포. 예? 위로 6포예요. 위로 6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정리된 상태니까. 그런데 350까지 올라가면 외국인이 손실나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위로 올라가면 한 347까지. 그럼 이제 위로 땡기면 350까지 올렸다가 347까지 땡기는 그런 흐름 정도는 보인다. 350까지 올리면 347 때까지 땡긴다. 근데 문제는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외국인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손실이 고정돼 있어. 지금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금투는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금투는 아래쪽이 상관없고 외국인도 아래쪽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급등만 안 하면 돼요. 지금 위치는 올라가되 급등만 안 하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어차피 목요일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뭐 움직이겠죠. 근데 현물은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개인은 사고 있고. 어쨌든 지금 사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사거래일. 이번 달 들어 사거래일이 지났는데 월봉은 22.64%. 그러니까 아주 소폭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주봉은 50%죠. 이틀이니까. 근데 65%니까 15%가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주봉은 늘 거라고 봐요. 거래일 수가 하루가 많다 보니까 늘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줘. 지금 아직까지는 악재가 실현된 게 없어요. 악재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어느 시간대에, 어디를,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 건지 아무도 몰라요. AI가 러시아 테러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막 설레발쳤는데, 요새는 뭐,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데이터는 더 누적됐을 텐데, 전혀 날짜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보복을 할 거고, 어느 시점인가 공격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악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게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터지기 전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한다면, 그죠?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안 하고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계속 넘긴다라는 건 어쨌든 악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란을 공격했어? 이란이 피해를 받는데 이게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하게 서로 보복하는 관계에서 좀 군사적 대치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니까 사실 뭐 전쟁의 이슈보다 에너지 수급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시점으로부터 에너지 가격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는 지켜봐야 되고 어느 날짜냐 사실 빠르면 저는 오늘 새벽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증시가 내렸어요. 이거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틀이라는 시간. 그 안에 만약에 공습을 한다 그러면 이번 달은 아래쪽으로 가기 참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건데 뭐 그것도 공격을 해야 하는 거니까 뭐 기다려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시면 되고 월봉이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시면 돼요. 분기봉이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봉이 저가를 안 깨는 한 월봉은 저가가 깨질 이유가 없고 월봉이 저가를 안 깨는 한 분기봉이 저가를 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월봉도 안 깨지는 거고 분기봉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의 저가가 안 깨진다 싶으면 매수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깨진다라고 담보할 수는 없어요. 안 깨지면이지. 반대로 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세요. 주봉의 고가를 안 넘으면 이주봉의 고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주봉의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세요. 어차피 이주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월봉의 고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하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지금은 박스권입니다. 매도도 살아있고 매수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되고 지금 개인이 1조 6천억을 매수했잖아요. 현물을. 그럼 위로 갈 거면 1조 6천억을 다 털어야 돼요. 예? 위로 올라갈 의지가 있다면 1조 6천억을 다 털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1조 6천억을 다 털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은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조 6천억짜리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1조 6천억을 털만한 호재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이번 달 종가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만을 볼 땐. 앞으로 돈이 바뀌면 말도 바꿔야죠. 근데 누적된 1조 6천억의 금액으로 봤을 땐 월봉의 종가를 올리려고 하는 의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잘 감안하세요. 그래서 종가가 하락한다. 예? 월봉의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305를 보는 겁니다. 305.56이 타겟이에요. 예? 월봉의 종가 하락은 305.56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40% 정도 뺄 의지가 있는 거고 악재가 있다라는 거죠. 월봉이 종가를 하락시킨다라는 건 악재가 있고 40% 정도의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 어딘가에서 어느 시점인가 터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을 잘 보세요. 호재가 나올 거면 저 돈을 걷어내야 돼요. 1조 6천억의 돈을 걷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